이효진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완주에도 지난해도 지금 사회적경제조직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완주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출자를 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조직,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완주 소셜굿즈 센터를 위탁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 지역에 관련된 일들, 여러 분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딱 농촌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농업 여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사회적 농업이지 않나 싶고, 저희가 이제 올해 4년차 이렇게 해봤더니 저희도 여러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고 그랬던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은 이런 게 좀 사회적 농업인가 보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저희의 과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희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 보면 예전에는 사회적 농업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원래 있었잖아요. 더 예전에 우리가 저보다 좀 더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농사도 같이 지었고 같이 밥도 해먹었고 마을 단위에서 서로 협동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너무 이제 자본주의화, 경쟁화 되면서 효율을 꿈꾸면서 너무나 이제 돈의 가치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돈 중심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인간성이나 사회적 가치 부분이 많이 없어져서, 심지어 가장 협업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은 본래 같이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기계가 그렇게 없었던 시절에, 그리고 품앗이를 반드시 해야 됐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원래 농업은 사회적이었는데 그걸 다시 사회적 농업으로 새롭게 정책으로 들고 나온 건 농업이 점점 그런 사회적인 거를 잃었기 때문에 그게 좀 없어져서 다시 좀 그 사회적인 거를 찾자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는 중앙정부나 이런 것들도 인구 소멸 문제 들어보셨죠? 인구의 50% 이상이 넘어버렸더라고요. 지금 수도권의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지역의 50% 이상,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지금 수도권으로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의사분들이 지역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 연봉을 5억조도 안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오히려 수도권에 다 모이는 이유가 급여가 좀 낮더라도 그 안에서의 관계가 경력을 쌓는 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는 어떻게 지역사회를 좀 유지해갈까라는 걸 하는 부분들이고, 진안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고령화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노인에 대한 복지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예산의 지방 이양 많이 들어보셨죠? 중앙에서 이제 담당하던 복지 경력도 지방으로 좀 이양을 하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 비용이 지방비에서 차지하는 금액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조금 지방에서도 사업을 하고 투자할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점점 깎여지는, 완주도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비용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복지 부담이 커지고, 농지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까? 최근에 농지가 줄고 있다는 부분은 많이 공감하시죠? 근데 농지가 이렇게 전용되어지는 부분보다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농지가. 우리는 이렇게 전용되어져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농지가 가장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농지가 줄어드냐면 기계가 안 들어가는 곳들은 더 이상 이제 농지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요즘에는 다 기계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안 들어가는 곳들이 이제 산림처럼 화되면서
이제 농지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완주도 방치되고 있는 농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이게 그렇다고 팔지는 않는 그런 농지들. 그러면 점점 또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는 누가 일하고 농촌에 남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악순환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거를 하나라도 좀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도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에 사회적 농업 초창기 이제 17년에 굉장히 정책방을 하면서 완주 이제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직은 온전한 정의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 정도로 지금 초창기에 이렇게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농업은 자원적 기능에 바탕으로 둔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농업이라고 이제 이때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원적 기능이라는 말 아시죠? 농업의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고 이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농업의 기능을 좀 생산물, 결과물로 많이 이제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벼농사를 지어서 쌀이 몇 가마 나오고 얼마 이렇게 오일을 몇 가마 지어서 몇 가마 아니죠 몇 주를 지어서 수확물이 몇 개가 나오고 그걸로 이제 농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다가 농업이 그거 말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농산물의 수확물 말고 다른 가치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신 분들 그래도 좀 하셨던 분들 가장 하는 거는 담수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댐을 더한 것보다 60배 이상의 기능을 우리나라의 농가 밭이 그 담수를 기능하고 있다. 농가 밭이 없어지면 그거를 다 정부의 예산으로 댐을 지어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장 크게 농업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너무 거창한 자원적 기능도 아니고요.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자기가 신체 활동을 좀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식물을 가꾸는 것들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또 꽃을 가꾸는 이유 이런 것들이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왜 하는 거죠? 식물을 갖고 이제 동물은 좀 동물을 키우는 이유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키우는 이유 이것도 농업의 자원적 기능의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성취감과 만족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농업의 자원적 기능은 이렇게 농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아까 보통의 대농 중심, 수확물 중심의 농업들은 농사를 다 기계로 일괄되게 쫙 짓죠. 그러면 식물을 단작으로 한 품목만 이렇게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지의 이렇게 아름다운 농업 자체의 경관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생물들이 좀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농업의 자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이전 생태계를 지켜지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거를 가꾸는 과정에서의 사람들에게 주는 만족감이나 문화와 경관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닌 농업을 하는 과정을 그거에 대해 가치를 인정해주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과부들은 사회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자체로는 보통 이탈리아에서 조금 그 영화가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장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탈시설화를 하면서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념을 잡고 정책적으로 확산하고 이랬던 개념들을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나 거주 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없애고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시설에서 수용을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좀 자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농장에서 그거를 포용해주면서 사회적 농업들이 좀 많이 발달해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아마 사회적 농업이 아닌 다른 표에서, 다른 사업들에서도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아까 사회적 농업은 원래부터 있었다. 네, 대한민국도 예전부터 그런 활동들, 아까 농사를 같이 짓고, 우리도 뭐 조금 지적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같이 농사 짓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렇게 사회적 농업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옛날의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부각받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정책이 생기면서, 그 정책이 생겼던 거는 이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안에 이제 26번과 81번, 그래서 26번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금 여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생겨나고 활성화되고, 이 사업들이 지원하는 게 이 부분,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1번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구성. 이게 지금 이 법에 기준해서 근거해서 사회적 농업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시범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농업의 현실이 제가 아까 초반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농업 정책들도 웬만큼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써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마을 만들기 올해 많이 하셨잖아요. 완주도 마을 만들기를 지금 10년 이제 좀 넘었는데, 저도 이제 11년째 완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1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그쵸? 활동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마을로 이제 심사를 가요.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좀 어떤 마을 사업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꼭 우리 마을로 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막 점수 잘 받으려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잘 나와서 심사위원들 잘 받으려고 하고, 나름 연습도 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마을을 좀 가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을 사업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을을 꼭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을들 지난해 좀 있으신가요? 지난해 좀 있으세요? 있으시면 뭐 새로운 귀농인이 왔다 막 이러면 좀 모를까, 보통은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을을 저희가 재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마을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완주에는 한 500여 개 마을 개수가 되거든요. 그 마을을 이제 뭐 아파트까지도 있어서 거기에 포함하면 500개가 좀 넘는데, 그쪽 빼고 한 480개 마을을 돌으면 마을에 소득 활동을 전혀 하시지 않는 농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가 아니고 하지 않는 집 있는 마을. 그 마을에 농사 짓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냥 모두가 다 그런 연금이나 그냥 노령연금 받으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의 그런 마을 만들기 생산 방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동력으로 뭔가를 해야 됐던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는 좀 힘든 시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사회적 농업 방식으로 좀 지역의 돌봄도 해결하면서 농업도 유지하도록 해서 이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생겨났고, 보통 연간 6천만 원을 지원해서 진행해요. 한 곳당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전국 단위로 선정을 하고 지금 이제 올해 공모계획 이제 뜬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하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 공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전국 단위로 골고루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은 좋은 게 한 번 선정되고 5년간 계속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들이 초창기에 좀 해보고 이제 좀 방향을 잡아가는데 끊기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번 선정된 5년 동안 시도와 아니면 그 5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정착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00년 그리고 2000년대부터 첫는 이제 보시면 선정된 곳들이 그런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것들, 사회적 약자들이 좀 많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첫 해와 둘째, 첫 해는 농장 중심들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농장이 딱 있고 프로그램을 잘 하는 그런 농장들 중심이었다가 둘째 해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정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오늘 완주 얘기해주러 드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은 이 정도 하고 완주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지 조금 이제 우리 얘기 좀 사진이나 사례들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는 그래도 옆 동네여서 잘 아시죠? 가까워서. 완주는 뭐가 유명하죠? 완주는 뭐가 유명할까요? 로컬푸드. 그쵸. 완주가 갑자기 로컬푸드가 제일 유명한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완주는 그래도 그러니까 완주가 가장 이제 10년 전과 지금의 가장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건 사실은 뭐 그런 민선 사기 때의 마치 농업농촌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통은 이제 여기 행정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거의 계획을 중앙에서 틀 잡아오고 그거를 이제 부처별로 내려오고 그 부서 안에서의 그 칸막이 내에서 계획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완주는 이제 민선 사기 때 이제 공약이면서 가장 큰 핵심 문제가 뭐냐면 농업용토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좀 자잘한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조각조각난 계획이 아니고 그냥 완주군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했을까라고 하는 종합계획을 좀 대대적으로 수립을 했던 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약속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속 프로젝트라는 5년 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예산이 무려 500억.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제 좀 차곡차곡 해왔어요. 아마 지난해도 어쨌든 마을 만들기도 하고 초창기에 이제 부자연 박사님 같은 굵직하신 분들이 계획을 해서 제가 사정은 모르지만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꾸준히 추진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완주는 그거에서 핵심이 이제 그 두 축입니다. 하나는 로컬푸드. 로컬푸드를 통해서 이제 좀 지역 농정을 개편해보겠다. 대농들만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농, 소농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판매, 유통이 필요한데 그거를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로컬푸드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고요. 지금도 어쨌든 뭐 90살 넘은 할머니까지도 로컬푸드를 통해서 꾸준히 출하를 하고 계시고 특히 귀농인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이제 기존 농가들은 나름의 판로나 방법을 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좀 조금씩 배워가면서 소득도 얻으시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공동체 활성화, 마을 공동체와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와 비슷하죠. 지역에 필요한 이제 서비스나 재화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이 두 축, 공동체 활성화 이 두 축으로 쭉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완주는 그래도 이제 농민들의 삶을 조금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좀 더 배려하고 챙겨야 될까? 농업을 통해서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 사람을 이제 취약계층으로 봤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이제 어쨌든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비전, 목표부터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좀 농업을 통해서 좀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자.
그래서 농업을 통한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거를 큰 목표로 세우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지를 이제 전략을 세워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운 이게 저희 이 하나에 거의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농업도 이게 농식품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사업과 복지 영역에 좀 합해진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너무 복지로 좀 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장 활동을 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거점 농장을 육성하는 게 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공동 농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신 분들, 뭐 혼자 농사짓기 어려우신 분들이 언제라도 접근해서 농사질 수 있는 이제 거점 농장을 만드는 게 한 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 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제 어떻게 농사만 잘 지으면 되겠지만 또 이게 잘 팔려야 농사를 지은 게 팔려야. 그러니까 제가 노인이고 장애인이에요. 농사를 지었어요. 충분히 농사 짓는 동안 기쁘고 재밌었고 신체 활동도 해서 건강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팔려요. 이게 안 팔리고 이 결과물이 그냥 없어진다고 하면 좀 더 그런 자부심이나 성취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역사회 내에서 잘 팔리게 하면 좀 더 의욕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높아지고 삶의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잘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다 팔면 좋겠나 라고 했을 때 로컬푸드 직매장이 일단 첫 번째로고요. 네,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것도 좋은데 또 여기는 사회복지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기관들이랑 연계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팔릴 수 있도록 소비책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역량강화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은 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철학이 같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가 있다 보시면서 중요한데 이 사회정보업은 특히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 신경을 쓰면 지역사회 내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마당 행사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고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완주가 이렇게 좀 성장형 과정만 잠깐 이제 보면 2018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모 사업이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 완주군 내에서 만약에 사회적 농업 사업에 신청한 곳이 뭐 3곳이야. 근데 완주군에서는 한 곳을 신청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진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서 제일 잘한 데를 하나 뽑아서 이렇게 도로 보내나요? 아니면 3개를 다 도로 올려서 도에서 평가를 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주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농업 공모 사업을 고민하시는 곳들,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공모를 내려고 하는 곳들이 미리 모였어요. 행정도 다 같이. 그래서 저희랑 이거 청년 농장 하는 곳들이랑 다른 농장 하는 곳들, 그 다음에 관련한 이제 과들, 과에 뭐 실무하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들 다 모여서 완주는 사회적 농업을 누가 받고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지를 미리 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개별 농장이 좋을까? 아니면 뭐 네트워크 방식이 좋을까를 좀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좀 로컬푸드 했던 것처럼 좀 군 전체적으로 보고 좀 종합적으로 끌고 가자. 그냥 개별 단위 농장 몇 개 하나 키우는 것보다 좀 그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계획서를 서로 다 합쳐서 서로 다 합쳐서 조금 모두가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계획서를 하나로 합쳐서 여러 농장이 들어간 이제 계획서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 조직으로는 저희 조직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원래는 초창기 농식품부 방향은 그 농장들을 좀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좀 대상이 안 됐거든요. 농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려던 계획을 좀 어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군 전반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좀 끌고 가려고 합니다라고 어필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농장을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찝어서 들어오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발견을 해서. 그러고 아예 그래도 저희 레이더에 안 걸리는 곳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또 해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할 사람들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농장 활동을 하면서 육성되는 곳들이 이렇게 하나씩 독립해서 나가서 자체적으로 농장을 꾸미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은 이게 현재는 4년차에 들어가 있고요. 4년차에 들어가 있고 이제 농장과 단체가 5개씩 엮여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 도식이에요. 이 그림이 사회적 농업의 추진 체계를 보여주는 원래는 이제 미혼모는 무슨 농장, 방해하는 무슨 농장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권의 사회적 농장이라고 좀 바꿨는데 생활권은 보통 이제 면 단위잖아요. 면 단위 생활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농사 지어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지어보시면 가까이에 있는 농장과 멀리 있는 농장의 관리가 다르죠. 농장은 특히 한 번에 많이 막 이렇게 일을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처럼 자주 가서 조금씩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돌본다. 뭐를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 돌본다는 개념이 있어서 근거리에 이제 사회적 농장을 거점별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내가 소양면에 살면 소양면의 거점 농장에 가서 활동을 하고 케어를 받고 뭐 고산면에 살면 고산면의 거점 농장에 가서 케어 활동을 받고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장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방과후 교육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장을 고민하면서 고민이었던 게 이게 농업이잖아요. 근데 농업이라는 거에 대한 좀 편견이 또 있고 좀 재미가 없거나 즐거워하지 않거나. 근데 저희의 이제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서 좀 삶의 질이 나아지는 좀 더 재밌고 돌봄도 제공받고 하는 게 목표인데 왔는데 재미가 없고 힘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거든요. 농장에 오셔서 농장 활동도 하지만 내가 요리도 좀 해보고 아니면 공예 같은 것들, 체험들, 뭐 떡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화분 같은 것들, 간단한 거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래요. 어떤 뭐 숲에서 협동조합이나 공예 협동조합이나 요리 같은 거 하는 협동조합 분들이 오셔서 강사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끼리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죠. 그쵸? 아시죠? 농사를. 그리고 좀 제때 뭐가 필요한지 알려줘야 되고 수확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누가 잘하세요? 기존에 계속 농사 지으셨던 분들에서 농장분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위와 같은 효과들은 당연히 나와요. 굉장히 치유해주고 건강이 돌봐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이분들의 돌봄이 생기고 실제로 일자리가 생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소득 모델은 사회적 농장에서 생각나는 것들은 일단 농산물도 판매하는 게 가장 좋죠. 농산물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 농장 자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상품들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채소 종류로 많이 농사를 지어서 팔았어요. 요거트들을.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농장을 매일매일 가지는 않고 2번 가시는, 뭐 일주일에 1번 가시는 팀도 있고 일주일에 많이 가는 팀은 3번 가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이걸 수확하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갈수록 조금 이거를 가공하는 거. 상품화 했을 때 조금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를 해야겠다. 좀 보관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재작년부터 연습한 게 꽃차. 이제 메리골드라는 꽃이 아세요? 그래서 꽃차 같은 것들은 좀 보관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좀 스토리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판매가 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에 비누 같은 거에 여기서 생산한 가루를 넣어서 이제 비누를 생산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견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어떤 체험 활동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농장에 이제 미혼모도 있고 발달장애 독거노인, 장애인, 보육원생, 치매노인들이 다 각각 농장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하시고 있고 이분들이 가까운 농장에서 돌봄을 제공받고 프로그램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약간의 소득을 올려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이 그림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좀 활동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랑 아동발달 통합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완중에 대학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우석대가 유명한 학과가 특수아동교육학과가 있어요. 네, 특수아동교육학과가 거기에 졸업하면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이제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로 취직을 하는데 실은 취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는 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좀 이제 보육시설들이 사유화가 많이 돼 있으면서 이런 센터들이 좀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좀 원장님이 가져가는 비중이 높고 이제 그런 복지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아예 센터를 설립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완주에 있어요. 그래서 완주의 우석대 특수아동교육과를 졸업한 졸업생 3명이 취직은 안 되고 한 명은 서울로 취직을 했는데 막상 가니 내가 원하던 보육 보통 여기 이런 곳들은 좀 장애인이 가족이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떤 그런 자기 사명감이나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이 전공을 많이 하는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좀 그런 시설들이 원장님들의 욕심으로 충분히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거에 그곳에서 일을 좀 하고 싶지 않은 청년이 다시 내려와서 조금 우리가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하고 싶어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여기는 이 센터를 직접 지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이제 협동조합이 대출이 잘 안 되니까 협동조합으로는 대출을 못 받고 개인당 한 명씩 5천만 원씩 대출을 받았대요. 최대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5천만 원씩 받는 1억 5천으로 지은 센터입니다. 1억 5천으로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기네들이 벽돌도 날르고 용접도 하다 불도 내보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얼마나 소중한 센터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아이들을 열심히 케어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제가 같이 이제 농장 활동하면서 보는데 여기 부모님들은 여기가 이제 어쨌든 사설이잖아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바우처를 쓰는데 이곳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더 비싸요. 공공은 조금 싸지만 그래도 이곳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봐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센터는 아이들이 얘가 체육을 받으러 왔으면 체육만 하는 거예요. 미술을 배우러 왔으면 미술만 이렇게 봐주는데 여기 센터는 선생님이 막 아이 대 아이 사람으로 보니까 얘가 키가 얼마가 작고 저거 얼마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주는 센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센터는 가족들과도 관계가 좋았겠죠. 발달 장애와 부모님들과도.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업을 하면서 이쪽
어떻게 취약계층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시작하느냐도 실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완주군에서 그동안의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였고, 그때 이제 여기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먼저 한번 모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평치 두레농장이라는 이렇게 농장이 공동 마을에서 쓰는 농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두레농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레농장이 굉장히 완주군의 아까 약속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체 종합 그림의 한 축에 들어갔던 농장이었어요. 두레농장도 원래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땅을만 내놓으면 행정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고, 그 시설하우스에서 귀농인과 노인들이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노인들은 아침에 나와서 이제 농장 활동을 하시면 같이 식사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시고 일당을 조금씩 그때 보통 3만 원 정도씩 한나절 하시고 가져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이게 이 두레농장이라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일자리 혁신 사례를 많이 꼽혔어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혁신 사례를 많이 꼽히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일자리의 좀 창조적 일자리 사례 이런 걸로. 근데 이 두레농장이 최근에는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사들을 보셨던 분도 계시죠. 완주군이 되게 이 두레농장이 완주군의 자랑이었거든요. 전 완주군이 10개소, 읍면별로 10개를 만들어놔서 노인들이 오셔서 활동하시게 해서 10개소를 만들어놨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 두레농장이 잘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공동농장을 하는 두레농장이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완주군의 자랑이었고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비슷해요. 제가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사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랑 비슷해요. 조금 일을 하실 만한 할머니들은 워낙 일손이 없으니까 막 읍면까지 막 나다니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전혀 이제 일을 하실 수는 없는, 돌봄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두레농장에 일자리를 공급을 위해서 만든 두레농장에 할머니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농업농촌 환경이 좀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그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완주군이 이제 두레농장이 옛날의 기능을 못한다. 이 기능을 어떻게 좀 다시 활성화해볼까라고 했을 때 그래 사회적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열어주자. 예전에는 마을 거니까 마을 사람 외에는 손 못 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이걸 좀 열어줘야 됩니다. 읍면으로.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면 이게 잘 안 되고요. 저거 계속 묵혀둘 수 없잖아요. 마을에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마을 분들하고도 설득해서 이걸 좀 읍면을 넓히고 외부의 취약계층들이 좀 오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려서 넓혔어요. 그래서 두레농장에 이제 장애인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면 원주민이라고 할게요. 원래 주민들한테도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주민들도 좀 왜 우리가 농장만 빌려주는 거 잘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한테는 이제 좀 농장 참여 같이 하시게 하시고 이제 좀 어르신들이 농사 지도도 하고 하시면서 이제 좀 조금의 이렇게 수당처럼 사업비 활동비처럼 일당을 받아가게 했고 또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잘 놀았어요. 할머니들이랑. 그래서 동네 여기 보면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여기 어머니들은 이제 동네 어머님들도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놀고 좀 잘 어울리게 우리 손주들 같이 되게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시설을 다른 사람 주민들, 외부 주민들이랑 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좀 고민들, 배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주민들도 조금은 약간은 이제 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좀 열어주셨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제일 아이들이 좋아했던 시간이 요리 시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도 요리를 하긴 해요. 못 먹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음식 같이 못 먹긴 하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 이게 저희가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사실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잘 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하면서도 그것에서 또 만족도도 느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요리를 하게 하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은 요리를 안 하고 어머님들만 요리를 해서 우리가 계속 못하게 그랬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이제 해본 일이라 좀 익숙하게 하니까 부모님들도 좀 아이에게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말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4대예요. 뒤에 지금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사회적 농장입니다 하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도 로컬푸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꼭 로컬푸드가 아니어도 우리랑 협조가 잘 되는 공간 뭐 레스토랑이 됐든 카페가 됐던 그런 곳이 아니면 뭐 복지시설이 됐던 그래서 사회적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포장을 해서 잘 이렇게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아이들 개별의 이름으로 통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몇 푼 안 돼요. 뭐 이렇게 오이,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 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얘가 뭔가 좀 가치적인 일, 뭔가 생산적인 걸 해냈다. 뭔가 돈을 벌어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에서 만족도를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보니까 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팔아서 돈을 넣어드리는 게 이런 아동도 그렇고 성인 장애인도 그렇고 특히 노인분들도 10,000원만 넣어드려도 그거에 굉장히 크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서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키움협동조합을 궁상을 사실 이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드실지도 고민이시잖아요. 사회경제 쪽에 계시니까. 근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막 권하진 않고 이분들이 한 1년 프로그램을 쭉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 신발 같은 거 물려주고 필요한 것들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그 안에서 뭔가 물물 교환도 하고 또 선배가 있잖아요. 먼저 키운 사람들의 인생 상담도 해주면서 이 안에서의 교류가 좀 일어나고 또 좀 저도 되게 좀 가슴이 찡했던 건 이분들은 한 분 좀 이렇게 토요일 여기는 좀 매주는 좀 힘들어서 격주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회적 공장 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어머니는 자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숨 쉬는 시간이었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외출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정말 저도 아들 둘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들 데리고 외출하는 게 조금 꼬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고 이렇게 좀 튀고 폐를 끼칠까봐 굉장히 이제 긴장된단 말이죠. 식당에서도 막 흘려놓고 이러면 불편하고.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도 사실은 외출을 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장애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 부모님들도 되게 좀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기가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 힘들었는데 여기 농장에서는 다 똑같은 처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보통 15가족이 모이거든요. 20가족을 신청하는데 참여하시는 가족들 한 15가족 정도 돼요. 그렇게 매주 격주로 계속 자주 일정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안이 되는구나. 우리끼리 있는 것만으로도 좀 좋다라는 생각들을 좀 먼저 하셨어요. 저희가 권하기 전에. 그러면서 좀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해볼까요? 라고 하고 우리도 좀 알아야지 협동조합을 하지 라고 해서 이제 좀 학습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가고 다른 데 이제 있더라고요. 장애인 부모가 농사를 짓는 곳이
거기는 근데 좀 너무 시설이 좋아요. 보라매 센터, 보라매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너무 스마트팜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어서 같이 가서 이제 보고 우리는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하고 이거는 캠프를 좀 했어요. 캠프를 했던 이유는 일단 좀 저희도 보면 그 문제만 막 논의하기보다는 좀 관계를 서로 좋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일해보니까 실무자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일이 좀 술술 풀리는 그런 것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굳이 뭐 사이가 좋으면 설득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고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서로 좀 편안하게 알고 서로를 아는 과정이 있어야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이제 좀 낮 시간 동안 같이 신나게 뛰놀고 서로 잘 알고 뭔가 좀 기쁜 마음 같이 있어서 행복한 마음을 좀 느껴보고 그 다음에 밤에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을 다 센터로 데려갔어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만 여기 남아서 포차를 열어드렸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포차를 열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회의의 시작은 뭘로 했냐면 이사님들 캔버스를 하나 놓고요. 거기에다가 협동조합, 꼭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냥 미래의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 뭔가 우리가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는 것들. 그러니까 막 학교도 나오고 아이들이 좀 농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농장도 나오고 뭐 그림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림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같은 꿈을 좀 그려보는 시간 그런 것들을 좀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합시다 라고 하는 뜻을 모으는 과정이 캠프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립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키울 협동조합이라는 발달장애와 부모들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모들은 키울이 꼭 농장도 농장이지만 어쨌든 목표는 완주군 전체 발달장애아 부모들의 좀 비빌 언덕이 되어지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서로 품앗이할 수 있는 일들이나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도와주자. 형편을 보니까 보통 엄마들이 많이 좀 이렇게 직장을 놓고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길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전업으로 해서 거의 뭐 이렇게 케어하는데 온 힘을 다 쓰시더라고요. 거의 1대1 케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서로 돌봐서 이제 품앗이로 한다거나 아니면 맡겨서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자체 농장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같이 모여서 연습하던 시기가 없었으면은 이건 좀 불가능했을 거고요. 이렇게 함께하는 가족농장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똑같다 근데 좀 더 훈훈하다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내 농장 이렇게 크게 가꾸면서 한 3년 보니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장애인은 사실 성인 장애인들 돌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제가 소일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잠깐 원장님이 인터뷰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들 모이시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별로 모이는데 장애인 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대표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분과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분과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완주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공간, 거점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좀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렵고 지금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일자리, 용돈, 소일거리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아까 저기 분들이 다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이시거든요. 뇌병변 장애인들은 거주 시설에서 같이 모여서 사시는데 이분들은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연금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좀 장애도가 심하신 분들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장애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 내고 이제 간식 사 먹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생활하시기에 뭐 숙소 여기 거주 시설에서 나머지는 다 해결을 해주니까 사시기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한 달에 10,000원이 나온대요. 그럼 이 10,000원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의 불만, 이 10,000원이 불만이야라고는 못하지만 뭔가의 행동으로 불만분을 표출하시고 복지사분들이 힘들게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원장님은 용돈을 좀 해결해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뭐 아까 시식도 시켜보려고 하고 몰래 이렇게 10,000원씩 줘보기도 하고 이러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돈 벌 수 있게 하는 약간의 용돈벌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농업을 해봅시다 라고 했고요. 여기도 이제 다른 두레농장이에요. 여기도 마을이에요. 마을 위원장님 잘 설득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을 같이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농장을 시작해보게 됐고 여기 두레농장이 아직 아니고 여기 견학 갔던 데예요. 사실 억지로 하시게요 하는 것보다 하실래요라고 한번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갔어요. 겨울이거든요. 이거 한겨울에 이제 첫 해 전날 2018년도 이제 12월에 이제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는 홍성 행복농장을 먼저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도 해볼까요?를 묻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장도 보고 설명도 듣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신다고 했으니까였겠죠. 근데 거의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이미 역할이 다 정해졌어요. 나는 풀을 잘 뽑아. 나는 바지를 키울 거고 나는 원래 왕년에 농사를 잘 지었던 사람이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각자 뭘 지을 것인지 나는 꽃을 키울 거야 이렇게 각자 역할도 정했고 장목도 정하고 하면서 진짜 해보자 라는 게 정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석태 농도에 이제 모여서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거는 치우기 먼저. 두 번째 해에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맨 먼저 이렇게 밭을 정리하는 것부터 옛날 작년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내고 퇴비를 넣고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성인 장애는 이게 좋더라고요. 충분히 노동력이 있으시니까 본인의 몫을 다 하시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좀 꽃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의 화해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게. 그래서 꽃은 노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장애인분들도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많이 보는 거에 익숙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좀 화해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했고요. 요리. 연배가 좀 있어 보이시죠? 40대, 50대. 근데 이분이 칼을 처음 만져보셨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칼도 불도 한 번도 만져보실 일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요리해서 너무 잘하시고 되게 굉장히 기뻐하셨던 처음으로 내가 한 요리를 먹어보시는 그러면서 서로 막 먹어보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굉장히 요리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첫 수학하는 날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 과장님도 오셨고요. 우리 직원들, 우리 센터 직원들도 다 나가가지고 뭔가 첫 수학하는 걸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였고 삼겹살 먹는 모습은 사진으로 못 넣었지만 같이 이제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여기 좀 그 상수값도 좀 내고 이랬던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업무적으로도 업무적인데 약간 사회농장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같이 섞이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첫 해년도에 수확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팔기가 저는 상추를 그렇게 따기가 힘든지 몰랐어요. 사실 그냥 따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돌려가면서 따줘야 된대요. 그래야 예쁘게 나온다고 그 정도 크기로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쁘게가 안 되고 돌려가면서 섬세하게 하는 걸 잘 못해서 이 채소가 나오긴 나왔는데 팔 데가 없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중천 구내식당은 이렇게 상추를 그대로 놓으면 좀 못생겼지만 요리하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안중천 구내식당을 완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해요. 네, 그래서 그 구내식당의 영양사님이 그래 샐러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서 상추 받아주셔가지고 네, 구내식당에 납품을 하면서 그렇게 좀 수라처를 좀 확보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도 처음에는 농장 같은 소양이긴 한데 조금 거리가 있는 두레농장을 빌려서 하기도 했고
저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게 힘들구나 라고 했던 부분, 옛날 좀 위원장님들이 좀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농사 짓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 잔소리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위원장님이 막 뭐라고 하고 왜 허락도 없이 왔냐 아니면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것들 문제 좀 주눅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농장을 옮겨야겠던 하나님 맘먹은 게 거리가 한 30분 거리 되거든요. 근데 장애분들은 걸음이 느리니까 더 걸려요, 걸어서. 근데 이분들이 한 번씩 혼자 걸어서 여기에 가시는 거예요. 농장에 풀 뽑으러든 뭘 따러든 이렇게 가시니까 좀 가까운 곳에 농장을 좀 둬야겠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상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농장을 갖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것들을 이제 좀 빌려서 농장을 이제 좀 가까운 곳에 두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자체 농장을 갖기까지는 아까 농사가 지을지 말지,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실제로 이분들이 만족하실지 말지.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저희도 계속 피드백을 받는데 아까 장애인 자체적으로는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가 그 목지사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불만이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용돈이라던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도 도움을 받는 것만 또 불편하시더라고요. 나도 뭔가 해주고 싶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욕구불만처럼 쌓여 있다가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니까 그분들 복지사들 말로는 맨날 아팠던 얘기, 아픈 얘기, 슬픈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좀 왕년에 좋았던 이야기, 예전에 엄마랑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걸 또 하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좋았던 이야기들 하시고, 또 실제로 자기가 뭐 이렇게 가꾸고 성장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계속해야겠다. 제 마음을 먹고 이제 자체 농장을 투자하는 거에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우스 하나 더 지을까 말까, 땅도 빌릴까 말까 이랬다면 이거는 확실히 계속할 거야 라는 생각에 지었고요. 이 보도블럭을 자세히 보면 칸칸이 달라요. 제가 이 보도블럭을 일부러 사진 찍어놓은 건데 여기는 네모나고 저기는 길다랗고 저기는 이렇게 좀 원래 보도블럭 이런 모양? 이렇게 쫙쫙 쫙.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보통 그 공사판에 가면 보도블럭 새로 깔면 폐 보도블럭은 버리잖아요. 이것도 신청하면 가져가라고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송광소, 여기는 어디 도로, 읍내 이렇게 공사할 때마다 얻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까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안 들여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이건 다 내가 지은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내 걸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업비를 들였으면 이렇게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저는 이 보도블럭 볼 때마다 뿌듯한, 이 가구들도 실은 어딘가에서 주워온 예식장 의자 같이 생겼잖아요. 주워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채소만으로는 좀 수확하기 어렵고 우리도 좀 기념품으로 같은 것들 좀 팔아주고 싶고 이럴 때 필요해서 저희가 좀 상품 개발을 좀 의뢰를 드렸더니 이런 화분 같은 것들, 이제 처음에는 화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화분이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꽃차. 이제 요즘에 꽃차가 좀 유행이기도 하고 실제로 생산도 늘었지만 소비도 더 많이 늘어서 아직도 소비가 모자라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꽃차, 그리고 또 뭔가 의미도 좀 장애인들이 만든 꽃차라는 그런 의미 부여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농장이 이렇게 잘 가꿔놨잖아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고 하우스에서도 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잘 가꿔놓으니까 이제는 이 농장으로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 돌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소양면이라는 지역에 선덕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보육원 아이들이, 이 보육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너무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것도 좀 불편하다였고,
그다음에 좀 지역사회와 연결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성년이 돼서 떠나잖아요. 그 이후에 연결고리가 없더라고요, 잘. 그리고 그게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육원과도 그렇게 계속 연락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연계를 시킬까, 좀 어떻게 좀 고향 같은 데를 만들어줄까 싶었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큰 청년들, 작년에는 한 고3 이렇게 좀 떠나기 직전 아이들, 고2, 고3 아이들을 했더니 이 친구들과는 유대관계를 깊게는 못 맺었어요. 짧잖아요, 1년.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한 4, 5년 동안 얘네들이 떠나기 4, 5년 동안 꾸준히 관계를 하면 그래도 애들이랑 이렇게 좀 끈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떠난 다 이후에도 계속 지속해서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만들어주고 또 이 와중에 또 농사 짓는다는 아이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수혜자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거였는데 농장을 잘 가꾸고 하는 과정에서 또 공급자처럼 농장을 가꾸는 공급자처럼 돼서 이런 방식들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여기 또 이제 목표는 여기 소양은혜동 사는 소양면의 커뮤니티 케어, 소양면 단위의 취약계층들을 다 돌보는 돌봄 농장을 희망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도 좀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지역, 다른 이제 차동업 하는 다른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가는데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있는데 그런 게 마음이 걸렸대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성인장애인은 이미 안정화됐고 소양은 이제 아이들, 이제 보육원 아이들을 좀 케어도 하고 그러면서 좀 동네 어르신들도 케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이 사람들을 각각 따로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농업은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쌓는다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를 쌓고 그거를 좀 이제 탄탄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서 이분들을 좀 다 모아놓고 프로그램도 하려고 해요. 좀 코로나가 잠잠해야 되겠지만 백신 다 맞으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 돌봄 농장, 이제 여기는 노인 독거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사회적 농업 할 때 어떤 과정들 겪었는지도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공모할 때 저희가 관련 과들 다 모여서, 그러니까 관련한 분들 모여서 회의해서 공모를 통합해서 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작할 때 또 다 모여 해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일하실 때 마찬가지로 방향을 맞추고 시작해야 일이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가 맞아야 이런 뭔 사업을 할 때에 좀 소모가 덜 되잖아요. 설득하는 소모가. 그래서 우리도 일단 다 모여보자 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농업 관련돼서 사회적농업과 관련할 만한 것들은 연락을 다 드려서 맞춤형 목지팀장님, 두레농장 담당자님, 또 청년도 개입할 수 있으니까 청년 담당자, 그리고 농업을 지도해야 되니까 기술센터, 이렇게 쭉 일단 다 모이셨어요. 설사 중간에 관계없어서 빠지더라도 우리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다 모이셔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건데 어떻게 결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복지 대상을 독거노인들을 모아서 프로그램 할 건데 그 대상자는 좀 독거노인 담당하는 팀에서 좀 맡아서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읍면에 맞춤형 목대님 쪽에서 좀 대상자를 선정해주세요. 그 대상자는 행정이 더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귀농이촌센터에서도 결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에 어떻게 시작할까요의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고 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저희가 이때도 여민동락하고 먼저 하고 있었던 곳 여민동락하고 홍성을 가서 이제 좀 보고 오는 차 안에서
그 여민동당은 이게 좋고 이건 좀 아쉽고 홍성도 이게 좋고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또 얘기하면서 이제 방향을 세웠던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관련 과들하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영양교육도 좀 해야 되고 어르신들에게 식생활교육도 좀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넉넉지 않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보건소에서 우리는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를 못 모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연결해줘서 저희가 대상자가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상자들이 모이니까 그때마다 오셔서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요가 체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대상자를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희가 언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넉넉지 않은 사업이지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업무고 실적으로 쌓이는 거니까 서로 잘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 저희가 할머니들 할 때 평생 보고 사셨던 분들이라 이걸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였는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저도 이런 중안부센터나 이런 분들에게 들으신 건데 어른들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시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듣기로는 연필 잡는 거. 맞아요. 연필 잡고 색연필 잡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어색하시고 자기가 자신도 없고 맨날 안 해본 거라 주눅 들고 이러신데 할머니들은 이런 해봤던 거.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이거 잘해. 요리할 때도 막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와 잘하신다 이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농장 활동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농사지려고 하면 너무 무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조금씩 하시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잘 예쁘게 꾸미고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셨더라고요. 이런 농장에 오시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 너무 새 옷, 너무 새 신발을 신고 오셔가지고 첫날은 진짜 농장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고 이렇게 조금씩 꽃 해보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수확해서 드리면 사실 어르신들 잘 못 드시니까 이렇게 좀 식재료를 좀 나눠드리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요리. 월남쌈 처음 드셔보셨다고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특히 노인분들은 저희가 좀 음식을 많이 해서 좀 많이 드시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막 요리 경진대회도 일부러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보게 하려고 하고 또 이런 거 할 때 또 동네 사람들 것까지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런 배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중안부센터 노인 돌봄센터 같은 데랑도 이제 연계를 해서 처음에 저희가 독거노인들만 하다가 이제 센터의 시설 이제 계신 분들도 들어오고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건 그 센터에도 프로그램 비용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비용을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이걸 공급하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복지부 예산을 이쪽으로 좀 땡겨서 써본 사례 그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가 될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용법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아까 농산물의 판매로는 좀 약하죠. 그 돌봄을 그냥 제공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해외 네덜란드 이런 곳들은 그런 돌봄에 대한 복지 비용을 농장으로 주고 그 농장에서 돌봄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이제 케어팜이 많이 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제 나름의 확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로 보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분명히 내가 사는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신다. 막 내 집에서 죽고 싶다가 꿈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시설 안에 들어가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 시설은 조금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는 농장에서 쉬엄쉬엄 활동을 하고 그걸 이제 복지비는 다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취약계층들은 복지비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이건 내가 생산한 거죠. 내가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또 팔아서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분명히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경쟁력 그런 방식으로 바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다 어떻게 시설에서 케어하겠어요? 시설도 부족하고 이동거리도 멀고 그 시설을 운영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고 이제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계속 복지부랑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교육청의 체험 프로그램 연계라던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라던가 그런 것들로 연결해서 바우처 사업이 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아마도 돌봄을 비용을 농업에 쓰도록 하는 사회적 농업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취약계층한테는 이런 복지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네, 아까 그 용돈 드렸다고 하는데 네. 뭐 물건 팔아서 뭐 네. 2, 3만 원씩 그런 것이 자칫하면 네. 가외소득으로 잡혀서 근데 용돈이 그것도 얼마 기준이 있는데요. 저거는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내의 용돈 정도여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문제가 없던가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면 아마 금액이 뭐 그게 한 달에 그래도 몇백 원, 1년 단위로 하면 몇백 원 될 거예요. 제가 금액 정확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 정도는 네, 가능하고 근데 이제 보통 사회복지과 네. 행정 직원들은 맞아요. 그 규정 보고 그게 해야 되니까. 그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돈을 덜 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로교육을 완전히 말살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제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이게 금액이 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원장님이 받은 걸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 현금으로 줘버리면 드러나지도 않죠. 네, 그냥 금액이 워낙 작잖아요. 네. 그래서 나눠주는 정도였는데 근데 사실 필요한 고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딴 얘기인데 자활기업 중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올려줄게 라고 했더니 아니 올려주지 마세요. 그걸 올리면 내가 병원비를 더 내야 되니까 나이가 생활비가 더 부담이 하니까 올려주지 마세요. 이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근로위협을 낮추는 지금 복지제도는 조금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래서 이게 좀 그걸 좀 피해가는 방법이기도 한데 협동조합에서 같이 벌고 같이 써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임금으로 안 받고 좀 그런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공동의 수익금으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면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몇 년 차 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해보면서 좀 이렇게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그래서 이게 5년 차 사업이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업을 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쭉 뭐 이렇게 그 계획대로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다 써야 되고 물도 다 사 먹고 공기청정기 매일 틀어야 되고 이런 시대가 올지 몰랐고 이렇게 집합금지가 될지도 몰랐고 해서 시대 상황도 워낙 바뀌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현장의 반응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요. 뭔가 하나가 터지면 뭐 저쪽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쪽으로 몰린다거나 아니면 뭐 중복 사업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정말 수십 가지도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쓰는 방법은 대략의 목표만 확실히 하고 대략의 계획만 세워지면 일단 한다. 그 대신 그거를 하면서 꼭 이렇게 피드백은 해봐요. 저희도 행사를 하던 뭐를 하던 아니면 이렇게 뭐 기간별로 한 반분기 해보면서 피드백을 해보고 다시 계획을 좀 수정해서 또 가고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최근 들어서는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러프하게 조금 유연하게 계획을 좀 세워놓고 서로 쓰는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잘 돼서 사업비가 모자라 여기는 잘 못해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이제 제가 확신하는 건 사업비 대비 참여자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아까 그런 이제 다른 농장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조금은 철저히 공공성은 기본이다라고 보거든요. 보조금이잖아요. 그냥 그냥 개인의 돈이면 공공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보조금은 철저하게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일단 다수가 참여해야 된다. 몇 명 소수에게 그 사업비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대상자는 일반인보다는 좀 사회적 약자층, 먼저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이제 우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6천만 원이에요, 1년에. 얼마 안 돼요, 농업 예산은. 농업에 무슨 시설 하나 짓는 비용보다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연결이 되는데 다수의 참여자들이 서로 조금씩 이제 주고받고 정말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의 소득비로 간식을 여기 우리 동네에서 사주고 또 강사비를 주면 그 강사가 최초로 이제 강사비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재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가져가서 같이 프로그램 하고 나누고 하는 과정이 되게 작은 사업비인데 서로 막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돕고 한 발씩 얻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보면서 사업비를 잘 쓰는 그리고 발 담그는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여러 사람이 참여할수록 좀 수월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농사라는 일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과정들과 프로그램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과정들이 이제 좀 혼자서 하려면 억지로 좀 누굴 구해오고 사와야 되는데 좀 네트워킹이 되면 이 안에서 좀 이제 발 담글 같이 할 수 있고 비용도 좀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주민 강사들을 잠깐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까 피드백 회의 하면서 어떤 좋은 점과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되게 보통 저가 사회적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피드백 회의를 꼭 해요. 근데 보통의 회의들이 장점 요만큼에 단점 이만큼 이러지 말자 이러면서 회의가 많이 되는데 얘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들이 많이 나오고 단점도 뭐냐면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 동네 할머니들을 좀 더 데려오고 싶은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사업비를 좀 늘려달라. 좀 더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단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라고 보고 주민 강사는 모자라도 강사님을 할 수 있어요. 모자라도라는 표현이 요리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요리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재료 준비부터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사실 강사비는 2시간으로 요리 강사비로 드리지만 실은 강사님은 어저께부터 재료를 사서 준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오히려 처음 강사로 데뷔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사회적 농장.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제 취약계층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좀 챙겨봐주고 정성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께 가능하신 분들이면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피드백 회의에서의 장점이 이런 주민 강사들의 데뷔 무대가 돼줘서 좋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장점으로 봐주시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강사 못하실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 하나씩 캠쇼고 농사 어떻게 순 따는 법, 심는 법, 아니면 요리하는 법, 뭐 같이 이렇게 공예 같은 거를 해보는 법들 다 꽃꽂이든 뭐든 다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는 부분들로는 고민하면 누구나 강사가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일자리 경력과의 사업이 있었고 이게 저희가 첫 해년도에 이렇게 저희는 현장으로 가는 인력들을 많이 뽑아서 돌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첫 해
세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업 하시는 분하고 하나 순돌아빠 아시죠? 이렇게 그 수리, 작은 수리를 동네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수리 하시는 분, 하나가 교육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법정 필수 교육을 돌면서 해주는. 근데 이 법정 필수 교육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은 없어졌어요. 별로 현장에 수요가 없어요. 근데 농업 지도하고 이제 순돌아빠, 이거는 수요가 높아서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거는 현장에서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이어서 아마 시군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문의해보셔서 나중에 이제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당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업비 100%거든요, 보조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챙겨가서 같이 도와서 챙겨가실 분은 그런 사업 지원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보셔서 이제 함께 일할 사람을 좀 찾는 것도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주는 지금 이제 7개가 있고, 지금 키울은 이제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요. 자체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꿈드림은 올해 또 신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안주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6천만 원, 여기 6천만 원, 나머지 다 합쳐서 6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굴되고 육성되고 보통 한 군데 한 1,000만 원씩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1,000만 원 쓰면서 농사 같은 거 지어보고 여러 가지 돌봄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좀 정책을 바꾼 게 있는데, 저희가 농민을 한 명씩 껴요. 농장별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뭐 운해농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끌어가시는 복지사분이 완전 농업으로 전담하셔서 전력하셔서 끌고 가셔서 여기는 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노인들이 자체 농장을 꾸미고 장애인들 이렇게 부모들이 자체 농장을 꾸민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특히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가지고 각 농장을 조성해놓으면 이게 막 망치고 해놓으면 망치고 진이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 올해는 농장을 좀 갖춘 곳들이랑 하자. 그래서 농장과 복지시설들을 연결해서 그 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형태로 저희는 좀 그렇게 방향을. 그래서 지역의 농민 중에서 그 대신 이제 그 농민이 좀 이런 거에 동의해 주시는 분이셔야 돼요. 좀 철학이 있고, 나는 이제 지역에 좀 좋은 일 하면서 지역사회 돌보면서 하시는 여력. 다행히 완주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하게 되신 농가분들이 오컬푸드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컬푸드 오래 하면서 나는 충분히 도움도 받았고, 이제는 다 자식들 다 키웠고 시설도 이제 있는데 좀 나는 이렇게 좀 좋은 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결합해서 지금은 이 농장과 복지기관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농산분들도 지금 빠졌네. 지금 그라스탕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치유센터 같은 곳,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렇게 오시고, 블루베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들, 치매 초기나 이런 노인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꿈바라기 농장 같은 경우는 성인 장애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아까 뇌병변 장애인과는 다르게 여기 꿈바라기는 이제 막 학년기를 마친 청년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참 갈 데가 없어서 고민이더라고요. 학년기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케어를 해주는데 졸업했을 때 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있을 곳, 그 다음에 좀 사회활동 할 곳이 필요해서 꿈바라기 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은혜농산을 보셨던 성인 장애인과 여기 보육원 아이들, 그다음에 허브스팜도 마음치유센터라는 이 센터에도 이 상관면에도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농장주도 좀 편견이 있었던 거죠. 맨날 지나다니는 골목에 있었는데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왠지 무섭고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농장에 와서 활동을 하니까 좀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편견도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꿈드림은 이제 모자원 이렇게 미혼모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아까 특수반 아이들 있죠. 학교에 특수반 아이들이 같이 농사짓기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하나씩 발감하는 단계고요. 앞으로는 은혜동산
생산이 제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앞서간다는 개념보다는 성인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이 정말 잘 맞는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왔던 것 같고 사회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아예 그 지역 또 여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복지시설을 쭉 이렇게 운영하셨던 분이라 이런 마인드도 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역사회 돌봄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농장산물은 꾸준히 이제 로컬푸드나 복지관으로 이제 판매처를 좀 절임 배추 같은 것도 복지관 같은 데서 사주시는 거 좋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리고 생산물은 좀 가공품으로 해서 좀 보관해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체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학교나 교육청, 그다음에 이렇게 요즘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 농장과 연결하게 하는 활동들. 그리고 아까 비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회적 농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비누가 그냥 이 생산물을 분말만 이렇게 곱게 내주면 다 만드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인쇄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꽃차나 이런 뭐 시금치 이런 것들도 잘 말려서 분말을 잘 내서 비누로 만들어서 이거는 좀 잘 스토리를 만들면 이제 많이 어필될 수 있는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과학교나 LTI 이게 LTI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현장 실습 이렇게 지역에서 현장 실습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있어서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하면 좀 더 사회적 농업이 안정적으로 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부지 투자까지를 준비하고 이건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가 되면 훨씬 더 소득이 안정적이지. 이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활동하는 시간만큼을 돈으로 받는 거니까요. 근데 또 때마침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런 활동을 하려도록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하고. 다시 제가 처음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밖에 없다. 답이 그래서 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육성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면 답이 없지 않아서 지금 지방 소멸이나 이전 농촌의 문제를 예산으로는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경제밖에 없고 농업이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더라. 농촌의 농장의 활동이 충분히 만족도 있는 돌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용 대비 산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사업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뭐 큰돈 버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되려면 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 일단 좀 농사를 지을만하게 지역사회에서 수요처도 연결해주고 농장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없으면 좀 힘들다. 이 안에서 생산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군 단위에서 행정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야 민간의 자원이 많지만 사실 시골이나 군 단위에서는 민간만으로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좀 행정과의 협업, 예산, 사업부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프로그램이나 실무 모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좀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거, 그다음에 같이 학습하고 좀 전략도 한꺼번에 다 가실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좀 세워보고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좀 더 살만하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진안을 만드는 거를 꿈꾸면서 진행하시면 또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효진 센터님 다시 한번 큰 박수.